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최은순이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알짜 땅을 환수 결정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통보가 있던 그 다음,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외손주 2명의 이름으로 증여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환수 결정에 대한 통보가 이뤄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자, 불법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이 뻔뻔한 민낯이 또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일단 기사로 함께 보시죠.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단독 윤석열 장모 압류 환수 피하려 외손주에게 20억 규모의 양평 땅 증여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 20대 외손주 2명에게 시가 20억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환수 과정에서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 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죠. 자, 최은순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모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에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죠.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최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했다라고 보고 모두 32억 4,139만여 원을 추징하겠다라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한 바가 있죠.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과 이 환자들이 낸 본인 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이러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그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도 있죠. 자, 최정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보름가량 지급했던 요양급여 비용 8,681만여 원을 환수하겠다라고 최 씨에게 통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올해 2월 2일까지는 나머지 기간이 2014년 5월 10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지급한 31억 5,458만여 원도 환수하겠다라고 추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최 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22일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한 것이죠. 증여한 땅은 큰딸 김한무개 씨와 함께 2005년에 사들인 양평읍의 674제곱미터의 대지 중에 자신의 지분인 337제곱미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6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시세는 20억 안팎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죠. 자,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도로를 접한 근처의 땅이 1제곱미터당 700만 원에 팔렸다.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1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는 할 것이다. 해당 지분의 시세는 약 17억에서 23억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최 씨가 어쨌든 이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형법의 강제 집행 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회행위로 인정되면서 증여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증여 관련 일지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일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굳이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 쪽은 압류 회피 목적이 없었다.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 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회피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를 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손주에게 증여된 땅의 문제를 추가적인 이 한겨레 보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손주들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은 일단 첫 번째, 최은순의 다른 땅과는 다르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토지였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땅값이 오를 가능성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장 올해 5월만 보더라도 매입 기점으로 해서 7.4배 땅값이 상승을 했죠. 뿐만 아니라 최은순의 800억 개발 특혜 의혹이 있는 공흥지구에서 1.6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양평역과 400m 거리의 역세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그 기사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도로가 더 확장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접 도로가 10월부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 확장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땅값 상승은 사실상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가파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알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류 부동산이 청구 금액을 넘어선다라고 해도 채무자가 압류와 이 환수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데, 최은수는 선택적으로 자신이 이 알짜 땅은 좀 빼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리 빼돌릴 의도로 손주에게 증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 문제는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은순 소유의 땅이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증여된 땅은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부동산과 묶음으로 해서 18억 3,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요, 가압류보다는 근저당이 변제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없고, 그러나 가압류는 걸려있지만 근저당이 없는 양근리 땅, 그러니까 외손자들에게 이 증여된 그 땅들을 압류하는 게 유리했던 것인데, 최은수는 건보공단이 이걸 건들 줄 알고 미리 외손주들에게 빼돌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제2의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의 처가가 온갖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요, 여전히 그 잘못은 뉘우치지도 않고 틈새적으로 또 불법을 행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비위 혐의가 처가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무수히 많은 상황인데, 어찌 이래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끊임없이 조명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